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6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자리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세계 항공사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6번째 시간, 오늘은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도영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져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업계, 바로 항공 분야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항공사, 관련 하청업체까지 모두가 휘청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침체된 항공업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팩트체크 리스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동북아 물류 허브인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제 여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79.8% 감소한 1,426만 명, 국제 운항도 74.6%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823억 원 감소한 마이너스 163억으로 이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과 공항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큰데, 그러면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기간산업 안정자금입니다. 기간산업 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카드이기도 한데요. 기간산업 안정자금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항공과 해운 등의 기간산업에 정부가 기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는 항공과 해운 산업에 40조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단 투자를 받는 기업은 정부가 투자를 하는 만큼 고용 안정 조건이라든지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제출, 기간산업의 정상화 시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기간산업 안정자금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네, 이현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정부가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큰 결단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 확인하시죠. 먼저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항공업계에 빠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항공업계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유 항공기의 90% 이상이 날지 못하고 지금 지상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비용 항공사라고 그러죠. LCC라고 그러는데요. 그 저비용 항공사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국적 항공사 역시 지금 모두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광이라든지 여행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외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GDP의 1%, 그리고 산업 종사자만 무려 21만 명에 이르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산업이면서 또한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항공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산업이긴 하지만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은 국가 기관 산업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항공산업 보호는 식량처럼 안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공산업이 이처럼 경제, 고용, 산업, 안보 등 국가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국가, 경제, 그리고 일자리, 안보까지 항공업계의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팩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간산업 안정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 정부가 항공업계 침체를 막기 위해 이야기한 기간산업 안정자금과 지원책,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성원 사무처장님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날 그 40조 원 규모의 기간 산업에 대한 안정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항공을 포함해 가지고 7개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항공 업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고사 위기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유동성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를 일단은 넘길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 항공협회라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이제 항공협회에서는 이미 국토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다가 무담보 저리 대출을 확대해달라.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채권 발행 시에도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달라.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해달라. 이러한 요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3천억 지원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게 지원되지 않아서 집행률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자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유동성 지원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의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납부도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8월까지로 지금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0.3%에서 0.25%까지 인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나온 건데 항공지상조업, 그리고 면세점업, 그리고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이런 업종들이 사실상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업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이 업종들도 고용 위기 업종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인천, 특히 뭐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인천 공항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외국 항공업계도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콜롬비아 한 항공사는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동 소장님, 외국 항공업계의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자국의 여객 항공사에다가 250억 달러,
그리고 화물 항공사에는 40억 달러, 총 한 320억 달러의 금액에 이르는,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한 거의 4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국 항공사의 무이자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 무한대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시아에서도 지금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 인프라에다가 144억 달러의 투자금을 지원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대출 상한액을 없이 무한대로 지원을 하겠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콜롬비아 사례를 얘기하셨지만 이게 항공사의 파산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아메리칸 그리고 델타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가 이미 파산을 했었고요. 또 2010년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항공이라고 그러죠. JAL 항공사가 파산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무려 13조 원을 들여서 이게 파산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회생하는데 13조 원이라는 돈을 퍼부을 정도로 이런 경험들이 세계 각국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에 닥친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공사 이 파산이 이번 처음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빨리 지원책을 하루빨리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할까요, 이현중 기자님? 예, 항공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선 여객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대비 90%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국적 항공기 여객기의 그 80% 정도인 320여 대가 주기장에 그대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운항 편수가 제주국제공항에 역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 국적 항공사의 그 매출 피해가 최소 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한국 항공협회의 암울한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임금 반납이나 그런 그 무급 휴가, 감원을 비롯해서 빌려서 운행하는 그런 항공기를 조기에 반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존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그 업계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는 그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이외에도 저비용 항공사 대상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은 상태고 추가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인천시는 인천공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방침입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외에 항만업계를 포함한 항공업계에 대해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과 납부 유예, 그리고 임대료 인하 등 1,200억 원 규모의 그 지원책을 좀 발표한 상황이고 무급 휴직자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중구도 영종도 지역을 고용위기 안정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업계의 모든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항공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 공항에 가보면 종사자분들만 거의 보이고 이용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는 걸 눈으로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훈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현중 기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대표적인 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이제 인천시와 정부에게 말씀하신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의 지역보다도 한 단계 높은 고용 재난 지역으로 중구를 지정해달라. 뿐만 아니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40조 원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업종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책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장에 빗발치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산업 위기 지역이나 고용 위기 지역, 지역을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원책은 공항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연간 2조 원대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미 지난 시기에 보면은 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 2조 원의 공항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항에 있어서 MRO라고 할 수 있는 항공정비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원이 없던 차에 이러한 2조 원의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고용과 더불어서 인천공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또한 계속 요구가 나오는 것이 공항 주변으로 경제권을 형성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업종, 업체,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입주 자체가 지금 제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규제 개혁 내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인천공항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군요. 네, 아까 이현주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공업계 관련된 일자리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인천공항 근로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일시적 해고 금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부한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시국이 시국만큼 지금 거의 비행기가 수다시 섰으니까 저희도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좀 보면 좀 안타깝고.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자로서 지금 계속 저희 보고만 권고사직을 사측에서만 원하는데 저희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김소원 사무처장님,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공항과 관련된 업체가 660여 개가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종사자 수만 7만 7천여 명이 지금 고용위기에 내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최근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물류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 종사자가 5만 4천여 명인데 그중에 항공사 1만 4천 명, 지상조업자 8,700명, 그리고 면세 상업시설 4,100명, 그리고 호텔 카지노 2천여 명 등 2만 9,200여 명이 휴직 내지는 퇴직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고용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다수 항공사나 조업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무급 휴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대로 이제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도영 소장님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좋은 대책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방역을 지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여전히 항공업계는 어려울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연동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그리고
유럽 노선이 막히면서 이제 국적 항공사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위기가 한 1, 2년 동안은 뭐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암울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 특히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높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개인들의 생계와 고용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집중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인 방안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고용 지원 대책에 대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지금 확대 늘리는 것이 항공업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를 늘리는데 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현준 기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일정 부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부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우선 그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신청 결과에 좀 주목이 됩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 지원, 그리고 고용 촉진 지원금, 청년 고용 장려금, 자치단체 일자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취업 촉진 수당과 직업 훈련 급여를 비롯해서 생활 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항공 지상조업과 면세점 등의 그 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휴업수당의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 결정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성호 사무처장님 어떤 일자리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은 국제공항이 있는 이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한시적으로 해고를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우리 이현준 기자께서 고용유지 지원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업주가 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는 건데 당장의 사업주들이 유동성 위기에 놓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 지출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유동성 위기에 몰린 현장에 있는 사업주들이 그걸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 해고를 금지하고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해고를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게 항공업이 이제 유지되려 그러면 항공사들이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비행기가 떠야 그게 검증이 되는데 보면 비행기가 날지 못하니까 훈련도 못하고 훈련 받으려 그러면은 방콕을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른 나라처럼 뭐냐면 그 자격을 좀 더 유예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달라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비책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긴급 지원에 나섰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계속될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좀 더 세세한 지원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항공업계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생존을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지체 없이 이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한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천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죠. 인터넷들 활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인천애들 어떤 곳입니까? 인천애들은 인천시청 앞에 있는 광장으로 시청사 현관 앞부터 미래광장까지 약 200m, 전체 2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2002년 미래광장 개장 이후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지난 2019년 11월 1일 인천애들을 정식 개장했는데요. 시는 인천애들을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시민을 위한 공연과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주말마다 미디어 쇼가 펼쳐지는 관광 명소로도 활용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네,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기획된 인천애들. 그런데 최근 이 인천애들의 활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조례 때문이라는데요. 윤주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인천애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이 됐습니다. 시청이 있는 남동구 9월동 1183번지 부지 일대에 조성된 잔디마당과 바닥 분수 광장, 음악 분수 광장 등의 그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인천애들은 박남춘 시장의 1호 지시사항으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조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 폭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20여 명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의 그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됐고 전문가 자문과 시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습니다. 인천애들이라는 이름도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애들 사용 허가와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집회나 시위는 인천애들의 그런 잔디 마당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지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한 그런 그 집회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그런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 조례가 바로 이 부분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재산이면서 공공청사 부지인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동안 같은 공공청사 부지의 인천시청 울타리 안에서 이를 제한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선 지난해 11월 이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인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는 인천애들. 참 잘 조성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고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집회를 신청을 했고 시청이 이를 불허하자 시는 집회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김소원 사무처장님. 예, 인천지방검찰청 그 공공수사부는 한마디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한 결정문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보면 이제 결정문에서는 인천애들 조례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침해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A 씨가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 하에 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청 앞 광장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집회 장소가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 그리고 조성 취지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유로이 개방된 광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조례를 통해 불허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시민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이도영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김성원 처장님과 비슷합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인천애들에 대한 헌법 소원은 아까 검찰에서 불기 처분에 나온 것처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인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현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민변이 주장한 대로 헌법상의 기본권,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 과도한 제한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으로 인해서 기본권, 집회의 자유를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과거 집시법에서 2003년도인가요? 외국 대사관 근처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를 시켰던 집시법 제11조가 유언 결정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등 서울시의 이제 광장 운영 조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집회를 신고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라는 거는 원칙적 허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금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들 관련 조례는 일단 허가제입니다. 원칙적 금지, 제한적 허용이라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인터넷들 잔디마당에서 아예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직접적으로 돼 있다라는 이런 기술적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바로 시장 집무실 앞이에요. 그리고 바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거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확성기를 제한한다든지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거와 달리 일단 개방된 광장을 조성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 큰 틀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이제 시민사회들이 아예 기자회견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단이 있죠. 시청 앞 계단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광장, 잔디마당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제한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두영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는 신고제인데 왜 여기는 허가제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현중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인천시가 애뜰광장을 조성하려던 애초 취지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뜰광장 개장 당시 인천시 보도자료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시청 앞마당부터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그 열린 청사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돼서 채워가고 소통과 문화,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과 이런 갈등을 빚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광장 사용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면서도 집회를 불허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애뜰의 가장 바람직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천시와 시민사회 단체 간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인천애뜰광장 조성 취지를 한번 인천시도 돌아봐라라는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김송원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민선 7기의 그 슬로건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또 한 시정에 있어서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민선 7기를 소통과 협치 정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시민사회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좁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좁혀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를 제약한다라는 것은 소통과 협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진배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민선 7기의 시정 철학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인천애뜰 활용 논란에 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인천애뜰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공간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도영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